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영입니다. 자, 저희 이제까지 문장의 구조도 했고, 명사편도 했고, 대명사도 했고, 형용사도 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기본 품사, 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김새를 알고 있거든요. ly로 끝나는 거 부사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사는 주의해야 될 몇몇 가지, 그리고 토익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만 잘 알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부사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아유, 쉽습니다. ly 붙어 있으면 뭐 다 부사죠. 근데 복습하자면 우리 ly로 끝나지만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 지난 형용사 편에서 했었어요.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cflat이라고 하면서 costly, 값비싼, friendly, 친근한, 다정한, 친절한, likely, lively 이런 것들. 오더가 주문이란 뜻 말고 순서란 뜻 있었고 ly 붙이면 질서, 정연한 있었고요. 그리고 t는 timely, 시기적절한 이란 뜻, 때맞춘 이란 뜻에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면 ly 형태로 쓰인다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부사로 쓰여요. 근데 부사처럼 생기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very 같은 거, soon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사처럼 ly로 끝나지 않지만 뭔가를 강조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알아는 둡시다. 부사 자리 문제요. 너무 쉽습니다. 동사를 꾸밀 때 동사 앞자리에서 부사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 자리. 그래서 주어, 부사, 동사 이 순서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동사를 꾸미는 걸로 그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렇게 동사의 앞자리 또는 동사의 뒷자리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사 자리는 그러면 또 마찬가지 동사 사이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시로 얘기했었죠. have pp나 조동사, 동사 원형 이런 거 사이 자리 또는 being에 이게 하나의 동사죠.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나는 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개발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사이 자리에 이렇게 부사 또는 have pp라고 했던 이 동사 사이 자리에 인턴은요 이미 마쳤습니다. 그 업무를 이라고 쓰여서 have, pp, being, 조동사, 동사 원형 이런 동사구 사이 자리 쓸 수 있는 거 부사 자리였고요. 또 그럼 부사 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refundable이라고 하면 환불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 전액으로 환불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은 그 탑승권은요 전액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upon 명사 쓰면 뭐뭐 하자마자 란 뜻이요. 요청하자마자 요청할 때 라고 쓰여서 이 형용사 앞에서 fully라고 했던 거 꾸밀 수 있고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quickly라고 했던 건데 빠르게. 근데 어떻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라고 쓰여서 빠르게, 신속하게 라고 했던 이 부사를 꾸미는 걸로도 부사를 쓰인다는 거. 이 항공사는요. 대응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어디에? 그 컴플레인에.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밀 때 안타깝게도요. 그 물건은 다 솔드아웃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였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A번, B번 봤고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A, B 보기 빈칸의 앞뒤로 먼저 체크. 비동사 PP 사이 자리에 뭘 쓴다? 그쵸. 부사를 써야 되죠.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일단 기본적인 건 BPP 형태로도 쓸 수 있지만 또는 BING를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동사니까 have PP 같은 것도 이렇게 사이에 쓸 수 있고 또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자리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동사를 꾸미는 거 주어랑 동사 사이 자리에 이렇게도 부사를 쓰이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고 싶거나 동사의 구 사이 자리에는 다 부사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꼼꼼하게 조사되었습니다. 뭐 하기 전에? 배송 전에 라고 쓰여서 정답은 B번 정답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될 부사들. 이게 얘네도 부사가 되고 얘네도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의미로 구분해야 되는 부사들. high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높은, 높게. 뭐든 사실은 높은 것과 관련돼 있는 건 high고요. 아까 봤듯이 highly라고 했던 거, 요거는 매우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close는 동사로 쓸 때는 닿다. 근데 형용사로 쓸 때 close는 가까운, 가까이 다 돼요. 근데 closely라고 하면 면밀히, 꼼꼼히 란 뜻, 면밀히 조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점검하다 이렇게 했을 때
close 안 되고요. closely inspect라고 쓰여서 꼼꼼하게 조사하다. 이렇게 near은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가까운, 가까이, 근처에 다 되는데 nearly라고 하면 이건 거의란 뜻의 숫자 앞에서 많이 써요. 거의 15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의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late는 늦은, 늦게 다 돼요. 근데 lately라고 하면 최근에란 뜻이요. 최근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란 뜻으로 late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hard는 형용사로 쓸 때는 힘든, 단단한, 부사로 쓸 때는 열심히, work hard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hardly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얘는 거의 뭐뭐 않다란 뜻의 부정문을 쓸 때 쓰이는 거죠. most는 가장 많은, 큰 뭐 이런 뜻인데 mostly는 주로란 뜻으로 쓰인 거. 주로 제가 8시간 중에서 6시간 동안은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주로 비율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고요. short는 짧은 이란 뜻, 근데 shortly는 곧 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곧 저희가 개업을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래 시제랑 참 좋아합니다. large는 큰 이란 뜻, largely는 주로 란 뜻으로 쓰여서 얘는 most랑 유사하게 주로 누구누구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로. fair은 공정한, fairly는 꽤란 뜻으로 토익에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공정하게보다는 꽤란 뜻으로 쓰이는 거 체크를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 가볼게요. A번, B번 나왔고요. due to 앞에서 끊어주고 이 빈칸 자리만 보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사를 찾아서 해석. 몇몇 직원들은요. 떠났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떠났어요? 늦게 떠났어요? 최근에 떠났어요? 라고 했을 때 정답 될 수 있는 건 늦게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뒤에가 답단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last meeting이라고 하면 막바지의 란 뜻으로 쓰여서 갑작스러운 막바지의 그 미팅 때문에 늦게 나갔다 라고 쓰여서 A번 정답이 되는 거. lately는 과거 시제랑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막바지의 갑작스러운 미팅 때문에 최근에 나갔다? 요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늦게 떠났다, 퇴근을 늦게 했다. 정답은 A번이었고요. 기타 주요한 부사들, 이제부터는 부사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사들 중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하는 좀 규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면 좋습니다. 빈도부사, 시간부사. 일단 빈도를 얘기하는 거 항상, 보통, 정기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빈도를 얘기해서 매번 그랬다 이런 건데 보통은 현재 시제랑 참 좋아해요. sometimes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있는 seldom 같은 경우는 그냥 빈도로서 거의 뭐뭐 않다란 뜻으로 쓰인 거고 여기까지는 주로 현재 시제. 주기나 반복을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현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수요일마다 치킨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주기나 반복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 좋아하고요. once, ago 이런 것들. ago는 당연히 과거랑 좋아하겠죠. once는 한때란 뜻으로 한때 나 잘 나갔어 이런 것들은 과거 얘기하는 거니까 once도 과거. recently라고 했던 이 단어 별표 체크하고요. 토익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recently 또는 recently라고 했던 이 친구는 최근에 이렇게 한 거니까 현재 아닌가? 아니에요. 얘는 현재 완료 시제에 have pp나 아니면 과거 시제랑 어울려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쓰여서 recently라고 하면 최근에란 뜻의 과거나 현재 완료 이렇게. previously는 완전히 과거죠. 이전에 그렇게 했었다. soon이나 shortly 이런 것들은 보통 미래랑 좋아해요. 제가 곧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now나 currently라고 했던 이 친구들은 당연히 현재나 현재 진행까지 좋아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숫자 앞에서 숫자를 수식하는 걸로 좋아하는 거. 혹시나 시험장 가서 빈칸 뒤에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사 쓸래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approximately 대략이란 뜻. about은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에 관하여지만 얘가 만약에 부사로서 숫자 앞에서 쓰이면 대략이란 뜻이에요. about 10이라고 했을 때 just나 only 숫자 앞에서 쓸 수 있고요. at least 적어도 란 뜻. more이나 over than 이라고 했던 거 뭐뭐보다 많은. nearly나 almost 거의란 뜻. up to는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서 뭐 세일 같은 거 할 때 up to 70% 이렇게 써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최대 얼마 얼마까지란 뜻의 요 친구들은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동사 증가하다, 감소하다랑 좋아하는 부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있었던 급격히라고 했던 이 친구들, sharply는 급격하게 이란 뜻이고요. rapidly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에 별표 체크하고 significantly, considerably, greatly라고 했던 거 상당히 크게, 크게 증가하다, 크게 감소하다, 증가나 감소 앞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slightly 이런 거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만 꿀팁을 드리면 밑에다가 쓸게요. very나 fairly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나 아까 relatively 있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형부수식하는 부사라고 하는데 형부수식 부사 이 친구들은 사실상 동사 앞에서는 안 써요. 근데 매우 증가하다 이 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형부수식하는 부사인 이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증가, 감소 앞에서 쓰이지 않는다. 얘네들 X 체크하면서 필기 하나만 해놓읍시다. very나 fairly나 relatively, extremely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형부수식하는 부사라서 very good, very bus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very increase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slightly 쓸래, very 쓸래 이렇게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매우 증가했나? 약간 증가했나? 아니요. 요 very라고 했던 거 fairly, relatively 또는 extremely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증가, 감소 동사 앞에서 쓸 수 없다. 얘네들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extremely hot, extremely bus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2번 문제 A번, B번 봤고요. 품사 문제보단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A번은 상당히, shortly는 짧게 아니죠. 곧, 바로 라는 뜻으로 쓰인 거. 그러면 여기 있는 increase 보고 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해석을 해봐야 돼요. 온라인 주문의 숫자는 주어 증가했습니다. 곧 증가했습니다. 아니요. 곧 바로라고 했던 건 미래랑 쓰는 걸 좋아하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설치했으니까 온라인 주문의 숫자가 곧 증가할 거야. 이거는 좀 어울리는데 증가했다라고 했던 과거랑은 어울리지 않고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언제 동안? 할리데이 시즌 동안이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실전 문제 A, B, C, D 봤고요. 요 정도 보면 그래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비동사랑 빈칸 형용사.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 뭐 쓴다? 그쵸. 부사를 쓰는 거죠. 한 달간의 딜레이 끝에 끊고 후에란 뜻도 내는데 뭐뭐 했던 끝에 요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한 달간의 딜레이 끝에 넷소프트라고 했던 이 회사가 대문자 연결된 건 고유명사. 이 회사가 마침내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출시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finalize는 동사예요. 얘는 동명사, final은 형용사. final 명사 이렇게 쓰여서 요건 이제 형용사죠. 9번 문제요. A, B, C, D 확인했고 부사 어휘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수집하다, collect라고 했던 이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를 찾고 있는데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체스라는 사람이요. 수집합니다. 피드백을. A번 점차 수집하다. gradually는 사실 증가, 감소 동사 앞에서 좋아하고요. 점점 증가하다, 점점 감소하다. 이렇게 lately라고 했던 건 최근에란 뜻으로 쓰이는 건데 최근에 뭐뭐 했었다 란 뜻의 현재 완료나 과거랑 쓰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 내가 토익 공부했었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주기나 반복을 얘기하는 현재 시제 요거랑은 좀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건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라고 쓰여서 C번 정답. 누구로부터? 그 여자의 팀 멤버들로부터 팀 강화를 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피드백을 듣는 거죠. 월요일날 듣고 수요일날 또 듣고 다음 주 월요일 돼서 또 듣고 수집한다라고 했던 주기나 반복이 사실은 생략이 좀 돼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피드백을. 한 번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계속 너네 어땠어? 어땠어? 묻는 거죠. 거의 뭐뭐 않다라고 했던 거 문맥이 안 맞아요.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줘야지. 거의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사와 관련된 내용들 해봤고요. 우리 명사와 함께 잘 복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